자, 역시 논쟁 얘기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건데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대표 두 사람이 맞붙었군요. 연금 파괴자다. 이렇게 경제를 몰라서야 이렇게 맞받아 쳤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차장. 네. 연금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새누리당에 있을 때 연금개혁이라든지 복지개혁, 그다음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김종인 대표가 주장을 해왔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새누리당에 있을 때 뭘 했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요. 네. 자, 김종인 대표 오늘 서울의 광진 갑구도 갔다가 성남, 분당, 용인, 수원, 대학가 그리고 군포까지 역시 수도권과 경기 남부 지역을 쑥 훑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도권에 또 야당에서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게 더민주의 이제 유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곳의 서울과 수도권, 경기 일정을 쭉 훑는 그런 일정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너무 그냥 짧은 일정을 놓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 시민들하고 좀 부닥치고 의견이 좀 다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후보 유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8년 동안은 매우 정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조금 더 지나서 아저씨, 너도 뒤에 애비 좀 써! 아저씨, 싸우지 마세요. 뒤에 애비 좀 써! 아유, 아저씨. 아저씨, 차를 빼고 사! 지나가다가 마음에 누군데 지금? 빨리 빼요, 차를! 대표가 이제 연설하는 과정에 지나가던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가 좀 충돌이 있었는지 막 언짢게 소리를 질렀습니다만 선거 때니까 유권자들과 충돌하는 거 참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무사히 잘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어쨌건 김종인 대표 쭉 논쟁을 하고 연설하는 과정에 경제 문제를 놓고 김종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한판 붙었잖아요. 자, 일단 김무성 대표 이제 오늘 보니까 운동권도 공격하고요. 종북도 공격하는데 이제 김종인 대표의 경제 정책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양쪽에 있었던 설전 저희가 종합해봤습니다. 운동권 정당은 경제 살리기는 철저히 방해하면서 파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서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 국민연금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실체도 없는 경제 민주화만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금 폭탄 전도사이자 국민연금 파괴자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경제민주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경제민주화를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하고 있는 정당이 새누리당 정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대표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얘기는 새누리당이 지난번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해놓고 완벽하게 이행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묘하게 그 공격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네요. 원래는 그 세금 폭탄이라는 게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 썼던 말인데 지금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야당을 공격할 때 세금 폭탄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얘기를 하면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저 야당 주장대로 한다면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이 참 바뀐 것 같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조세 부담률을 좀 높이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 2, 3%씩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야당 주장은 그거는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인세 더 걷고 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한테 많이 걷을 테니 저소득층이나 중간층은 많이 부담 없을 거라고 설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건 세율 논쟁,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또 등장을 하나 했는데요. 국민연금을 놓고도 얘기했고, 근데 어쨌건 세금 폭탄 전도사, 국민연금 파괴자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 김종인 대표를 비판했네요. 표현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김무성 대표. 예, 표현은 센데요. 저렇게 밖에서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저런 논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과연 그 세금은 올려야 되는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연금을 끌어들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쟁이 저기서 서로 구호로만 하지 말고 두 분이 마주 앉아서 한번 좀 토론을 강봉균 그 선대위원장까지 해서 한번 그 깊이 국민 앞에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마포의 의뢰 손혜원 후보 얘기 좀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포를 출마했는데, 내 남편 얘기를 또 하나 했네요. 내 남편은 원래 새누리당 지지자였다. 그러니까 마포로 출마한다고 했더니 이제 비례대표 받을 줄 알았는데 마포로 나간다고 하니까 미쳤냐고 이 사람이 이러는데 언젠간 며칠 뒤에는 후원 계좌를 묻더라. 그러면서 자기 개소식에도 남편 친구분들이 참 많이 왔는데 보수표가 움직여준다면 전부 다 남편 덕분일 것이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그렇죠. 부부가 같이 해야 되죠. 대체로 저렇게 되는 거죠. 정치적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글쎄, 저걸 보면서 그 아내는 약하지만 후보는 강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내는 약하지만 후보는 강하다. 자, 마포구의 손혜원 후보 남편이 함께 하면서 이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어쨌건 아내 출마만큼은 적극 돕는 모습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나라 밖 활동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